코로나19 감소세가 정체된 가운데 독감 환자는 늘어나면서 동시 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소아독감 유행 상황이 심상치 않자 정부는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나눠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 코로나19 감소세가 주춤하는 양상인데요. 겨울철에는 7차 재유행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감소 추세인 거는 맞는데 이번 주는 좀 특이합니다. 예.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5,431명인데요. 이번 주에 하루 평균은 23,874명으로 이전 주에 2190명에 비해서 약간 증가했어요. 네. 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296명에서 245명으로 줄었고요. 네. 사망자 수도 뭐 23명, 24명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사실은 지금은 신규 확진자라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진단 검사를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오는 위중증 환자 사망자의 추세가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인데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한 사람이 몇 명을 감염시키냐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8주 연속 감소세이긴 하지만 즉 1 이하이긴 하지만 네. 약간 증가했어요. 0.89.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이 감소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감소 추세가 과연 한겨울철에 바이러스는 활동이 왕성해지고 사람들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증감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오히려 올해는 코로나보다는 메타뉴머 바이러스라든지 RS 바이러스 혹은 다른 일반 감기 바이러스 같은 호흡기 예. 질환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대유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의료 체제에는 그런 쪽에 더 중점적으로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 당국이 12월쯤을 재유행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왜 시점을 12월로 짚은 걸까요? 글쎄요, 이거는 뭐 근거가 좀 빈약하기는 합니다. 예. 예, 자연 감염의 경우 6개월 정도고 인공 백신에 의한 면역은 4개월 정도의 감염 예방 효과로 본다면은 이번 12월 초면은 약 3,800만 명 정도가 감수성을 나타낼 수 있다 하는 이런 상정인데요. 사실은 여기에 좀 간과된 부분이 있는 것이 예. 네. 이런 항체에 의한 감염 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포 면역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 면역이 되었든 인공 면역이 되었든 세포 면역은 좀 더 길게 갑니다. 그래서 네. 올겨울에 환자 수가 좀 늘어난다 할지라도 실제로 무증상이나 경증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의료 체제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뭐 그 정도의 유행이라고 하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대유행을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다만 이제 여러 호흡기 환자들이 많아지다 보면은 의료 체제에 분명히 부담이 가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겨울철의 특성에 또 이제 면역이 저하되는 시점을 고려해서 한 12월 정도로 방역 당국은 보고 있는 건데 교수님께서는 만약에 7차 재유행이 일어난다면 이제 어느 정도 시기가 될 것인지 그리고 확진자 수는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이제 전망하시나요? 예, 코로나로만 본다면은 뭐 한겨울 12월이나 1월 정도가 아마 정점이 되겠죠. 정점이라는 네. 건 이번에 유행이 뭐 10만 정도였기 때문에 그 정도 숫자로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 신규 확진자보다는 오히려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 입원 환자 수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번 유행보다는 훨씬 더 적은 수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병상 부족이 일어난다든가 하는 이런 유행은 아닐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네, 정점을 찍어도 지금 유행보다는 좀 규모가 적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코로나19 백신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죠. 현재 인구 대비 4차 백신 접종률이 10%대이고 개량 백신을 통한 동절기 접종자가 1% 미만이라고 합니다. 접종률 현재 이대로 괜찮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 통계를 보면 그렇지만요. 실제로는 인구 대비로는 낮지만 60세 이상 대상자에 대한 접종률은 48.9%나 예. 되고요. 그래서 50세로 낮췄잖아요. 4차 네. 접종 네. 대상을. 그렇게 계산해도 38.1%입니다. 또 지금 개량 백신이 나와 있어서 BA4, 5 이가 백신이 지금 접종이 가능해지고 아직 뭐 실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자연 면역이 된 사람들이 통계적으로만 봐도 2,50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50%에 가깝고요. 여기서 아마 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은 감염자까지 한다면 아마 70% 이상들이 한 번씩은 감염이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자연 면역, 인공 면역을 다 합친다면은 사실은 지금 4차 접종을 새로 받으려고 하는 수용성은 굉장히 낮을 것으로 네. 보여서 예. 앞으로도 많은 사람이 접종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다만
고령층, 면역 저하자, 기저질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번에 이 개량 백신을 맞아서 가능한 한 감염 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위중증 효과, 즉 항체를 어느 정도 유지함으로 해서 세포 면역도 갖추면서 위중증으로 가지 않는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항체가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이 고위험군들은 분명히 접종을 받는 것이 이득이 네.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코로나19보다도 오히려 다른 호흡기 유행이 더 우려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국의 독감 확산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미 유행주의보 수준을 넘어섰죠. 예, 이거는 이제 남반구의 호주 같은 나라들에서 그런 유행의 조짐들이 확실하게 다 밝혀졌기 때문에 우리랑 계절이 반대 아닙니까? 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일찍 아마 독감이 유행할 것이다. 이것이 예상되었던 것이고 이미 9월부터 독감 유행주의보가 내려졌어요. 네. 예, 평년에 비해서 1000명당 독감 유사 환자가 4.9명 이상이면 주의보가 내리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도 7명 정도가 되고요. 이게 또 소아인 경우에서는 12명까지 올라갔고 이것이 앞으로 아마 급속히 겨울철이 되면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독감의 유행은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이고 이 독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호흡기 바이러스들도 어린아이들은 거의 자연 면역을 지금 갖추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예. 때문에 네. 즉 지난 2년 겨울 동안에 감염된 아이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자연 면역으로 얻어야 되는 백신이 없는 그런 바이러스들 감염증에 대해서는 올해는 굉장히 많은 대유행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정부가 이제 그런 면역력이 없는 아이들의 독감 유행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섰는데요. 치료제 선제 처방과 병상 확보가 현재 골자입니다. 추가로 필요한 조치가 또 있다고 예, 보십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독감인 경우에 있어서는 뭐 진단을 하든 안 하든 타미프루라는 아주 탁월한 치료제가 있거든요. 네. 생후 2주 이상이면은 투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감이라고 유심이 되면은 그 증상만으로도 처방을 할 수 있도록 아마 지금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좀 위험하긴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라고 진단했다고 해서 그 아이가 어떤 처방약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타미프루라는 약을 처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병상 부족이라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이 열성 경기라든지 이렇게 응급한 상황이 있는 아이가 이송 과정이 늦어진다든지 네. 혹은 응급실에서 뭐 코로나 진단 때문에 늦어진다든지 한 일이 생기면은 골든 타임을 놓쳐서 사망하는 케이스들이 코로나에서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이송 체계라든지 응급실에서의 그 응급 조치가 신속히 일어나서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지금 체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인데 아직도 코로나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일선 병원들에서 그런 부분이 좀 격리를 시켜야 된다든지 혹은 응급조치를 못한다든지 하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네. 병상 확충보다는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유아 메타뉴모 바이러스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름도 생소한 이 바이러스가 지금 치료제나 백신이 없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사실 대부분의 호흡기 바이러스들이 치료제나 백신이 다 없습니다. 치료제라는 의미는 그 항바이러스제가 아니라 증상을 치료하는 발열이라든지 기침이라든지 뭐 가래라든지 이런 것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대부분의 치료 방법이고요. 네. 메타뉴모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RS 바이러스라든지 다 없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일반적으로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계속 감염이 되면서 자연 면역을 얻게 되는데 네. 지금 지난 2년 동안은 그런 자연 면역이 없었기 때문에 유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은 봄, 여름 정도에 나타나는 이 감기 증상이 대부분인 이 메타뉴모 바이러스가 올해에는 이제 겨울철이 되면서 많은 아이들이 지금 감염되고 있고 네. 일반적으로는 가벼운 상기도 감염으로 끝나지만 이것이 어린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엄마로부터 이행 항체를 받는데요. 예. 그 이행 항체가 사라지면서 본인의 항체가 면역 체계가 만들어지는 그 중간 단계에 있어서 면역이 부족해지는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 살 네. 이전에는. 그런 시기에 혹은 면역 약화가 된 아이들이 감염될 경우에는 폐렴이라든지 모세기관지염 같은 하기도 감염이 일어나서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증상이 심해지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그것이 독감인지 코로나인지 메타뉴몬지 이런 것들을 확실히 진단을 받으신 후에 적절한 치료를 조기 치료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올 겨울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코로나, 또 독감, 메타뉴모 등 기온이 갑자기 또 떨어지면서 호흡기 관련 질환들이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